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쾌잡설 문화잡설 간송미술관 훈민정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이 세상에 나온 계기에 대해서는 앞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훈민정음의 창제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밝히고자 합니다. 자, 훈민정음에서 훈민정음을 만들 당시 이 작업은 공식적으로 수행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중국으로부터 어떤 국가 승인을 받았다고 할까요? 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제후국에서 자기 고유의 문자를 만들겠다 하면 한자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공식적으로 제후국의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반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지편전 학자들 중 일부가 세종에게 도움을 줬을 가능성은 있죠. 어떤 거냐면 세종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정도로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정인지 등의 지편전 학자들은 세종이 무슨 의도로 운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하는지조차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훈민정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때까지 그들은 왕이 스스로 문자를 만들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글 창제, 즉 제후국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운학에 관해서 언어학에 관해서 물어볼 경우에 지편전 학자들은 질문에 답하는 정도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공식적으로 공표할 때까지 수편전 학자라든지 그 외 왕 위에는 누구도 이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 세종이 홀로 비밀리에 창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실록에는 반드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까지 문자 창제에 관한 언급이 실록에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특히 왕의 일구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성정원 일기에서조차도 전혀 한글 창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공식적인 행동과 말을 기록했던 기록에는 어디에도 글자 창제에 관련된 세종의 움직임이나 말투나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록에 무기 제작과 같은 극비사항마저 기록된 것을 감안하며 자, 세종대에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조선은 무기의 강국이었습니다. 화약 제조 기술이 중국을 능가할 정도였고 대포 기술은 앞서 있었죠.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조선, 중국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무기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창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그야말로 세종이 홀로 극비리에 하나 더 추가할까요? 비공식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세종대에 쓰인 모든 책엔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당대에 만들어진 과학적 산물에 대해서도 처국이라든지 양부일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는지 심지어 노비의 이름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만 유독 임금이 친히 언문 28글자를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실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어제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어제
왕께서 세종께서 서문을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밝혀두고 있는데도 왜 훈민정음 창제자에 관해서 자꾸 왈가왈부할까요? 그 배경이 더 궁금합니다. 다 알 텐데 왜 이 자꾸 지편정과 공동 창업을 했다는 시기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명백히 자신이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단순히 세종대에 만들었다는 표현이 어제라고 했다면 다른 모든 것에도 다 어제로 기록되어져야 할 텐데 왜 유독 훈민정음에만 어제 친제라고 표현을 쓸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홀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자, 친제와 어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예는 그 당시에 훈민정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직접 홀로 만드신 게 명백합니다. 여전히 남은 의문은 그럼 세종은 한 개인이 그럼 문자에 대해서, 어문에 대해서, 언어학에 대해서 그렇게 뛰어났던 거냐고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만리 같은 학자들이 상소문을 올린 것을 읽어보시고 세종께서는 최만리 대표적인 그 당시의 학자겠죠. 에게 묻습니다. 네가 운서를 아느냐, 언어학을 아느냐, 그 다음에 사승칠엄의 자모가 몇이나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최만리의 무식함을 꼬집어냅니다. 그래서 최만리의 언어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논리적 결함을 조목조목 반복한 기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설정의 이두의 모순, 이두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그 당시 또는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차원을 넘어서 언어학에 대해서, 운학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넘어서는 경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친제, 어제란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최만리의 언어 가치관을 그대로 꿰뚫어 보면서 뭐라고요? 면박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 그 다음에 이도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한글을 창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보면 홍무정운 역해 동국정운은 한자를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고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정한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등의 서문에 세종의 언어학적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 있어도 다 기억하시죠? 이게 세종대왕의 가치였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홀로 한글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기 위해서 1436년에는 정부 구조를 왕의 친정에서 어정부 서사제로 바꿉니다. 어정부 서사제는 현재 내각제 비슷한 형태죠. 그렇게 해서 왕의 업무를 드러냅니다. 즉 영의정 주도로 전국을 이끌어가게 하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해에는 1437년에는 세자에게 문서 서무 결재권까지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문종이 대리 청정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문종이 병약해지는 그런 계기도 됐죠. 어떻게 보면 한글 창제 때문에 문종이 고생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문종은 내용을 알았을 것 같지만 다 비밀리에 붙이고 서무 결재권까지 다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공식적인 업무가 없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업무가.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어떤 침소,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서만 한글 창제에 몰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 구조도 개편하고 왕의 권한도 다 넘겨버리고 그러면서 한글 창제에 몰두하셔서 1443년에 반포를 하게 되신 겁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문종과 공주의 도움을 받았어. 자, 공주의 도움을 받는데 기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훈민정음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테스트를 누구한테 시키느냐면 공주한테 시킵니다. 공주들한테. 그래서 자, 왕의 집안 내에
왕이 거처하는 처소 내에서 극비리에, 아주 극비리에 이 글자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자, 이게 창제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창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서 우리 글자가 어떻게 누가 만들었다, 그리고 왜 만들었다, 언제 만들었다,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야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한글 창제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글 창제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